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올해 53세로 중견건설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회사와 가정 사이에서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아내 이지연은 47세로 우리 결혼 초에는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했지만 아이들이 태어난 후 전업주부로 전환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꼼꼼히 챙기며 아이들을 돌보는데 전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등학교 3학년인 딸 수진과 중학교 2학년인 아들 민혁이 있습니다. 수진이는 성실하고 공부에 열심인 아이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매일 늦은 밤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이는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아이로 축구를 좋아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즐겼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식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저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공유했습니다. 주말에는 근교로 나들이를 가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 평화로운 가정 뒤에는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치여 아내와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지연은 가끔 여보, 요즘 너무 바쁘신가 봐요. 가족 시간이 줄었어요 라고 말하곤 했지만 저는 조금만 참아 곧 여유로워질 거야 라고 대답하며 넘어갔습니다. 수진과 민혁도 아빠의 부재를 느끼며 자랐지만 표면적으로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가족의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그 끝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요. 이 이야기는 제 삶의 전환점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이지연과 함께 꿈꿨던 이상적인 가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진이 태어났을 때 저는 밤새워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민혁이 태어났을 때는 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 뒤에 숨겨진 피로와 소외감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이지연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외로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감정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시작은 희망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작은 오해와 무관심이 쌓였습니다. 이 무관심이 결국 큰 파도를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그 파도의 시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사 워크숍이 모든 것을 바꾼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출장처럼 시작되었지만 제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리조트,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가슴에 영원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족의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그 여정은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고난을 넘어 새로운 평화를 찾는 과정입니다. 제 가족의 이야기, 제 삶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열리는 워크숍은 제게 휴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강원도의 고급 리조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세미나를 듣고 팀빌딩 활동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 만찬 후 저는 산책을 나섰습니다. 리조트의 정원은 아름다웠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며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 아내 이지연의 것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웃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짧은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 머리 모양, 그리고 팔에 찬 팔찌까지 모든 게 이지연과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습니다. 정말로 이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남자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른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친밀했습니다. 지연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오빠 덕분에 재미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집에서 들을 수 없던 밝고 생기 넘치는 톤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동료들이 부르는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돌아갔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크숍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지연은 평소처럼 저를 맞아주었지만 그녀의 미소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비밀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리조트에서의 그날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파헤쳐야 할 때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그 장면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민수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지연을 볼 때마다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서 고민하다가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그 비밀이 제 가족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리조트의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 그게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할 차례였습니다. 리조트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후 저는 이지연과 대면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거실에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강원도 리조트에서 본 거, 그게 뭐야?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며 착각한 거예요 라고 했지만 제 시선에 결국 고백했습니다. 그냥 친구 모임이었어요. 가벼운 만남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의심이 커져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만에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지연이 소피아라는 가명으로 사교 앱을 사용하며 부유한 남성들과 만나는 사진과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한 사진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남자와 손을 잡고 웃고 있었고 또 다른 동영상에서는 호텔 로비에서 다른 남자와 포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총 3명의 남자, 건설회사 사장, IT 벤처 대표, 그리고 변호사. 그들은 그녀에게 선물과 돈을 주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탐정은 아내분의 오랜 친구 최은정 씨가 이 앱을 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정 씨도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이지연의 최근 쇼핑, 명품 가방, 그리고 늦은 귀가 모든 게 설명되었습니다. 그녀의 웃음 뒤에는 외로움과 욕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왜 그랬어? 우리 가족이 부족했어. 그녀는 울며 미안해요. 그냥 재미로 시작했는데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제 상처를 더 키웠습니다. 진실은 잔인했습니다. 이제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과 민혁의 어린 시절, 가족 여행, 행복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지연의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탐정의 보고서를 다시 보니 만남 횟수가 수십 번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대하면서 밖에서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실은 제 자존감을 무너뜨렸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안함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지연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또 다른 고통을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이지연에게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앱 삭제하고
그 사람들과 연락 끊어. 한 번만 더 하면 이혼이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요. 정말 끊을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앱을 제 앞에서 삭제하고 번호를 차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후 몇 주간 가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지연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의 입시 준비를 도와주고 민혁의 축구 경기를 보러 가며 모범적인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요즘 집에 많이 계셔서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모습을 보며 한 번의 실수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깨지기 쉬웠습니다. 석 달 후 수진이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학부모 모임 간다고 했는데 친구가 카페에서 엄마를 봤대요. 어떤 아저씨랑 손잡고 키스하는 거 봤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수진은 엄마 왜 그래요? 우리 가족 어떻게 해요? 라고 울었고 민혁도 엄마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빠가 엄마를 잘 안 챙겨줘서 그래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엄마를 감싸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아빠는 맨날 회사만 가고 엄마 혼자 외로웠을 거예요. 수진의 말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혁도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해 라고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가족 모임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원망의 눈으로 보았고 저는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긴장은 제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가정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고 민혁은 저를 피했습니다. 이지연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집안일을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그 장면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아이들의 비난이 가장 아팠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거짓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긴장은 제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이제 그 결정을 내릴 때였습니다. 아이들의 원망과 이지연의 반복된 배신에 저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혼하자. 제 말에 이지연은 여보, 한 번만 더라고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아빠는 떠날 거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엄마랑 살아. 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아빠는 무책임해요. 라고 소리쳤고 민혁은 울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아팠지만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며 저는 우연히 제주도 여행 광고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그 생각에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작은 해변 마을에 도착한 저는 산책 중 박소영 씨의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카페 안은 바다 내음과 커피 향이 어우러져 평화로웠습니다. 소영 씨와 대화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사고로 잃고 이 카페를 혼자 운영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바다가 위로가 돼줬어요. 그녀의 강인함이 제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찾고 있어요. 제 말에 그녀는 여기서 도와줄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제주도가 제 새로운 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 결정은 제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과거를 놓아버리고 자유를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이혼 서류를 준비하며 제주도로 이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에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은 갑자기 왜? 라고 물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수지는 아빠, 정말 갈 거예요? 라고 물었고 민혁은 아빠 미워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저는 미안해. 하지만 아빠도 행복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결정은 후회 없을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제주도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저는 작은 마을의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오래된 집을 임대했습니다. 그 집은 낡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자 짠내나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제 과거의 아픔을 씻어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수진과 민혁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들을 두고 왔을까? 정말로 이 선택이 옳은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자연은 제게 조용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며 모래 위를 걷다 보면 발자국이 파도에 지워지는 모습이 제 인생의 상처도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소영 씨의 카페는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그곳은 따뜻한 커피 향기와 바다 내음이 어우러져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소영 씨는 저를 처음 만난 날부터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일손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제안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이 되겠네요. 카페 일은 생각보다 바빠요. 그렇게 저는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커피 원두를 갈고 손님들에게 음료를 서빙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 실수도 많았지만 소영 씨의 인내심 있는 지도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카페 손님들은 대부분 관광객이나 마을 주민들이었고 그들과의 짧은 대화가 제게 작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한 손님은 이 커피 맛이 제주도의 바다만큼 상쾌해요 라고 말하며 웃었고 그 말은 제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영 씨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은 후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이야기를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그 후로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 카페를 운영하며 조금씩 일어섰어요. 바다가 제게 힘을 주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배신, 아이들의 비난, 그리고 이혼의 고통을. 소영 씨는 조용히 듣다가 민수 씨, 때론 모든 걸 놓아버리는 게 가장 용감한 선택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제주도의 일상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카페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오후에 바다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비가 오는 날에는 카페 안에서 책을 읽거나 소영 씨와 함께 케이크를 구웠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제 상처를 서서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평화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제 핸드폰에 수진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왜 우리를 버린 거예요? 엄마 혼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소영 씨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아이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수 씨의 선택을 존중할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은 자신을 돌보세요. 그녀의 말에 힘을 얻어 저는 메시지를 지우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제 마음의 소란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주도의 자연이 제게 더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검은 현무암 해변을 걸으며 그 단단함이 제 내면의 강인함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오름을 오르며 정상에 서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제 인생에 새로운 관점을 주었습니다. 소영 씨와 함께한 시간은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카페 메뉴를 개발하거나 마을 축제에 참여하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는 제게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수 씨, 여기서 함께하는 게 정말 좋아요. 그녀의 말에 저도 그래요.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주도의 사계절이 지나면서 제 마음도 변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는 길을 산책하며 희망을 느꼈고, 여름에는 바다에서 수영하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 때에는 낙엽을 밟며 과거를 회상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파도가 오면 카페난로 앞에서 소영 씨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때론 예상치 못한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순간 새로운 빛이 비추인다는 것을. 제주도는 제게 그런 빛을 주었습니다. 소영 씨는 그 빛의 일부였고 우리는 함께 그 빛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매일이 소중하고 평화롭습니다. 제 마음속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이제 그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더 이상 제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영원히 제 곁에 있을 테니까요. 소영 씨와 함께하는 이 삶이 제게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새로운 것을 얻은 거였어요. 제주도의 바람이 제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예,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소영 씨의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짓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멀어지고 미래의 빛이 밝아옵니다. 제주도에서의 회복 여정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매일 새로운 시작, 매일 새로운 평화. 이곳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소영 씨 덕분에, 제주도 덕분에 이제 저는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지만 충실하게. 이 여정은 끝이 없지만 그게 바로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제주도의 파도가 영원히 제 마음을 안아줄 테니까요. 소영 씨와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 회복의 여정은 제게 영원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감사합니다. 소영 씨,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자신에게, 용기 있게 선택한 나에게. 이제 평화가 제 곁에 있습니다. 영원히. 제주도에서의 삶은 제게 새로운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영 씨와 함께하는 일상은 단순하지만 충만했습니다. 아침에 카페를 열고 손님들의 미소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에는 바다를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리듬 속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소영 씨는 제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희미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리워하지만 그 그리움은 제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제주도의 자연은 제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결국 평온을 되찾듯이 인생도 그렇습니다. 소영 씨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동반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이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합니다. 제 이야기는 배신과 상처를 딛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여정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행복은 의무가 아닌 진심 어린 관계에서 옵니다. 제주도의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이 교훈이 제 삶의 결론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 저는 제주도에서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카페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소영 씨와 저는 함께 새로운 메뉴를 만들고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끔 관광객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 있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제게 힘을 줍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멀지만 언젠가 그들이 이해할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이 평온으로 이어졌으니까요. 제주도의 바다는 제 삶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끝없는 가능성과 자유를 상기시켜줍니다. 소영 씨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밝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